자,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세포호흡 드디어 이제 호흡 과정에서는 마지막 파트 산화적 인산화를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까지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TCA 회로까지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화적 인산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장소를 선생님 계속 지금 강조를 해오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TC 회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산화적 인산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괄호예요. 자, 1번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NADH와 FADH2 에너지로부터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 전자 전달계를 한번 볼게요. 자, 사실 뭐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에 지금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애들의 명칭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서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각각 효소 복합체들에 대해서도 명칭을 학습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전자 운반체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하면서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위치 아까도 강조했었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요. 전자 운반체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가냐면 당연히 친할수록 얘랑 붙어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갖고 가는 애는 처음 갖고 있던 애보다 더 친한 애가 뺏어 가겠죠. 그래서 친화력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순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NADH하고 FADH2는 전자 전달계에 전자를 전달하고 각각 NAD 플러스와 FAD로 산화된다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애들은 이제 환원이 되면서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보면 출발점이 각각 다르죠.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FADH2 같은 경우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달될 때 ATP 생성 자체도 양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기에 자주 언급이 돼요. 전자의 최종 결합이 어떤 물질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빈칸으로 선생님 비워놨죠. 자, 무엇과 결합해서 물을 합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최종적인 전자 수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부분들은 위치라던가 그리고 전자운반체가 순서 어떻게 친화력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그리고 전자가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다까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밑으로 내려가 보죠. 세 번째. 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원리에 대한 실험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세포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를 pH 9의 수용액에 넣어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를 pH 9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질이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 이온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pH 같은 경우에도 이 오랫동안 시험관에 넣어두면 동일한 pH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그래서 여기 보면 pH가 9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죠. 자, 이 외막 바깥쪽은 시험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수용액, pH 9의 수용액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막 안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겠죠. 그리고 막 사이 공간까지 해서 전부 다 pH 9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미토콘드리아를 pH 7의 수용액으로 옮기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ADP와 무기인산을 공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이 확산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ATP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ATP 합성 원리. 자, 오른쪽에서, 자, 여기 오른쪽,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막 사이 공간은 pH 7이고요. 기질은 pH 9입니다. 자, 그러면 막 사이 공간이 기질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pH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수소이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여기가 수소이온 농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여기보다. 자,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수소이온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공급해줬던 ADP하고 무기인산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로 정리를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하는 원동력은 이 내막을 경계로 한 어떤 이온의 농도 기울기일까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ATP 합성 원리를 떠올리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다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자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하는 원동력은 어떤 막을 경계로, 내막을 경계로 막 사이 공간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학 삼투인데요. 먼저 화학 삼투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화학이라는 단어도 알고요. 그리고 삼투라는 용어도 우리가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 즉 여기서 말하는 건 ATP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합성 원리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수소이온이 내막에 있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ATP가 생성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화학 삼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형성. 자, 그렇다면 이 농도 기울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앞서 우리가 실험에서는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주어서 수소이온 농도를 변경을 시켰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에서는 어떻게 이 수소이온 농도를 변화시키느냐? 그 부분 한번 보면, 자, 먼저 NADH와 FADH2가 전달한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운반체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이동을 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한다. 자, 즉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부 전자 운반체는 이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능동 수송. 이때 뭘 사용했다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다? 이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다. 자, 그러면 막 사이 공간의 pH보다 기질의 pH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막 사이 공간으로 계속해서 수소 이온이 유입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작고 작은 숫자, 여기는 큰 숫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화학 삼투에 의한 ATP 합성.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막 사이 공간에 있는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확산이라고 하죠. 왜 확산이라고 하냐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확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의 소비가 있습니까? 에너지 소비는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없이 이 수소이온 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 효소가 ATP를 오히려 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건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과 개념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뭐 삼투란 용어도 마찬가지지만 확산이란 용어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추가가 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 확산, 에너지 소비 안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확산 과정에서 이 ATP 합성 효소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리된 내용인 5번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산화적 인산화를 보도록 하죠. 자, 실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선생님도 이 그림을 참 많이 봤던 대학교 뭐 교재에서도 그렇고 참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전자전달기의 그림을 좀 더 단순하게 바꿔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NADH가 여기 기질에서부터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에 수소이온을 이동을 시키죠. 자, 하나, 둘, 셋, 세 번을 이동을 시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FADH2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번, 두 번만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NADH하고 FADH2 사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위치, 기질, 막 사이 공간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절대 세포질이 아니라 막 사이 공간입니다. 자, 그럼 막 사이 공간의 수소 이온이 농도가 지금 높은 상태죠. 그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ATP 합성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ADP하고 무기인산을 활용해서 AT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사이 공간 사이에 형성된 이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는 산화 환원 반응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자전달계와 화학 삼투로 일어나는 ATP 합성을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앞에서 비슷한 용어 인산화라는 용어를 하나 배웠는데 우리 뭘 배웠냐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때는 효소를 활용해 가지고 단순히 기질 단계로 우리가 인산화 ATP를 형성하는 과정을 배웠다면 여기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별도로 붙여주게 됩니다. 인산화라는 말이 나오면 ATP 합성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를 구분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선생님 표를 몇 개 해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수소이온의 이동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와 에너지 두 개를 선생님이 따로 표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소이온의 이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 이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 운반체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전자에서 고에너지 전자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갖다가 날랐죠.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어떤 수송 방법이죠? 능동 수송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확산에 해당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 단백질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얘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와 에너지. 자, 생성되는 ATP 분자수를 우리가 NADH하고 FADH2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NADH 같은 경우에 2.5분자 그리고 FADH2 같은 경우에는 1.5분자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뭐 책마다 다른데 수소이온이 하나당 ATP를 하나를 합성한다 해서 3 그리고 FADH2를 2 이런 식으로 표기한 문제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2.5, 1.5로 했고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혼용됐을 경우에는 2.5, 1.5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내신에서는 따로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NADH는 2.5 ATP 그리고 FADH2는 1.5 ATP로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빈칸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문제, 문제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